안녕하세요. 수의사 현민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들이 어떠한 질환에 많이 걸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한번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요. 강아지들이 어떠한 질환으로 병원에 많이 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장 많이 오게 되는 질환은 압도적으로 피부 질환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이염을 포함을 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토와 설사로 해서 많이 왔었고, 세 번째를 이제 파행, 우리가 다리를 저는 현상으로 해가지고 많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들 피부와 외이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하면은, 강아지들의 피부는 일단 사람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편에 속해요. 사람의 피부에 비해서 그 두께 자체도 매우 얇은 편에 속하고, 아이들의 피부는 산성도가 좀 더 높은 편이고 기본적인 체온 또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세균이나 곰팡이성 질환 또한 자주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렸을 때 긁어봤자 뭐 피부가 상하는 정도가 뭐 아주 크게 뭐 상처가 나거나 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발톱으로 아주 강렬하게 긁는 편이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 나타났을 때 그게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더욱더 심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강아지들의 피부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제품들도 전용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만 사용을 해 주시고, 평소에 피부를 자주자주 살펴보셔서 아이가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상황을 확인을 하시는 것들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구토하고 설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1살 이하에서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1살 이하에서 굉장히 그 구토와 설사 때문에 병으로 우리 동물병원에 온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인데, 1살 이전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백신, 구충 등을 통해서 이제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피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또 하나 개인적인 생각은 이때는 아이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물 섭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번 이물을 섭식하는 아이들은 평생 가도록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사회화 기간, 그리고 그때를 가장 훈련이 잘 되는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셨을 때 열심히 훈련을 시켜주셔야지 이러한 문제로 소화기 질환 등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보통 7살 이후가 되면 대사성 질환 등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한 같이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 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소형견은 대부분 무릎에서의 질환, 그리고 대형견은 고관절에서의 질환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품종 특이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데리고 온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소에 다리를 쓸 때 불편해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최대한 뭐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위아래로 뛰어다니고 이제 두 발로 서 있고 이런 상황들을 최대한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이 편에서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콩팥에 대해서 조심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아지들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 딱히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품종별로 호발되는 질환들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국내 강아지들의 특징은 대부분 소형견이기 때문에 소형견에서 호발하는 질환들,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라던가 아니면은 단두종 증후군,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호흡기의 증상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뇌신경계 질환 또한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대사성 질환 등도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품종에 속하는지를 이제 살펴보시고, 그 품종이 호발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신 다음에 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